51번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5의 n제곱 근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은 뭐야? 식을 세워볼까? 근은 x예요.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자 그랬죠? x를 n번 곱했더니 n-5가 나온다. 이런 등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것 중, 즉 x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무슨 말이요? n 값을 정해줄 테니 거기에 따른 이 등식을 세워서 실근의 개수를 세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n의 값이 2번부터 10번까지 다 따져본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기를 기본적으로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런 부등식이래. 클래스 소리 등식이 있을 때 n이 홀수이면은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이니까 a 값에 무관하게 무조건 실근 하나를 갖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짝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y축 대칭인 그래프를 가지니까 a가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은 0개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n이 짝수일 때와 그 다음에 홀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게 맞지. 자, 쉬운 것부터 가자. n이 홀수인 경우는 2부터 10 사이 홀수는 몇 개 있어요? 3, 5, 7, 9, 4개 있죠. 그쵸? 각각의 경우에 근이 무조건 1개예요. 맞죠? 따질 필요가 없지.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어떤 값이 될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무조건 1개니까 여기에 있는 시그마는 어떻게 될까? 즉 F2가 아니라 F3 플러스 F5 플러스 F7 더하기 F9 이렇게 4개는 각각 다 1의 값을 가지니까 이것만 따로 시그마 해주는 것은 4예요. 4.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짝수를 밑에다가 이렇게 하고 홀수를 위에다가 적자. 여기 잘렸네. 이렇게 적자. 이렇게 적고 짝수를 여기다가. 자, n이 짝수인 경우에는 n이 2일 때, 그 다음에 n이 4일 때, 그 다음에 n이 6일 때, n이 8일 때, 마지막으로 n이 10일 때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짝수인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각각을 다 따져볼까? n이 2일 때는 x 제곱이 2니까 마 3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n이 4일 때는 x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x의 6제곱이 1이란 얘기죠. 드디어 양수가 나왔다. x의 8제곱이 3이란 얘기고 x의 10제곱이 얼마예요? 5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것들은 다 짝수 제곱이니까 어쨌든 개형은 이런 y축 대칭의 모습을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이 양수면 2개, 0이면 0개, 음수면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없죠. 0개, 0개, 2개, 2개, 2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만큼만 6개로 따로 카운팅을 해주고 아까 했었던 홀수가 총 4개였죠. 그러니까 총 10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분의 6n제곱 위의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예요.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럴 때 1번부터 10번까지 다 더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y는 x분의 6n제곱이 있었을 때에 이런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는 각각 얘랑 얘잖아요. 그렇죠? 얘랑 얘잖아. 근데 이게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연수, 즉 양수인 정수, 자연수가 되려면은 당연히 x 값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y가 자연수가 되죠?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죠? 분자에 해당하는 6n제곱에 양의 약수가 대입이 되어야 약분이 다다닥 예쁘게 돼서 y라고 하는 값을 뽑아낼 텐데 그게 정수, 자연수로서 뽑아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n이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x분의 6, 그게 바로 y는 x분의 6이잖아요. 그죠? 그럼 x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6에 양의 약수 1, 2, 3, 6이 들어가야 1분의 6, 2분의 6, 3분의 6, 6분의 6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니까 y라고 하는 자연수가 뽑히는 거지. 무슨 말인지겠죠? 그죠? 그러한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친구들, 점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와 y좌표가 있는데 점의 개수는 곧 x라는 좌표의 개수와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y를 안 구하고 x좌표의 개수만 구하는 것이 곧 점의 개수와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다 구했다. a의 n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6n제곱의 양의 약수. 그렇죠? 이거. 즉 x 좌표만 구하면은 그게 곧 점의 좌표의 개수와 일치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이제 다 구했네.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을 넣을 텐데요. 6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잘 알죠?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n제곱에 3의 n제곱이 되지. 6은 2 곱하기 3이니까. 그러면은 둘 다 지수가 n이니까요. n 더하기 1씩 하니까 n 플러스 1이 두 번, 즉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이게 약수의 개수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계산해 주시겠죠? 어떻게 돼요?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니까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라는 거 여러분들 계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한 쭉 이렇게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눈에 띄는 게 y는 2의 x제곱 그리고 로그 2x 뭐예요? 무슨 관계? 그렇죠.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요 y는 x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pn이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좌표가 n, 2의 n제곱이래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다. 뭐냐면은 pn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y는 로그 2x와 로그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qn이라고 한대요. 친구들, 여기가 이미 기울기가 1이죠. 그런데 이 pn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라면은 여기가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맞죠? 곱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럼 당연히 이 좌표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냥 이 점 n, 2의 n제곱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냥 x, y 좌표만 바꿔주면은 2의 n제곱, n이 됩니다. 이게 qn이에요. 그리고 그림도 그렇게 생겼죠. 그죠? 딱 봐도, 그죠? 여기 직각. 그러면은 지금 원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PNOQN의 넓이를 SN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적당한 시그마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그냥 이 넓이를 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그마 계산은 그냥 계산일 뿐이니까. 그럼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선생님이 예전에 원격 수업에서 언급했던 것 삼각형의 넓이에서 세 좌표, 꼭지점의 세 좌표를 알면은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삼각형의 그 신발끈 공식 혹은 사선 공식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공식이 있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선생님이 일부러 좀 써보도록 할게요. 0,0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n, 2n제곱 한번 쓰시고 2n제곱 쓰시고 n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0,0을 한 번 더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곱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곱하면은 얘는 0이니까 무시하고 요거 n제곱만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n제곱 딱 써주고요. 그 다음에 또 대각선 곱하니까 0 버리고요. 이렇게 2n제곱이 두 번 곱해져 있다. 그러니까 2n제곱의 제곱이니까 얼마니? 4n제곱이죠. 그러면은 빼기 4n제곱 주고 절대값 줘야 돼요. 그리고 2를 나누는 것이 바로 sn이다. 보세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해요. 그래서 공식은 뭐 교과서에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많이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이 사선 공식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렇게 쓸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SN에다가 우리가 시그마를 정립이 뭐야? 시그마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이 좀 부담스러워요. 절대값들 좀 벗겨볼까? 자, 여기다가 1, 2, 3, 4를 좀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1, 2, 3, 4를 넣었을 때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크고를 고민 안 해도 되는 것이 무조건 얘가 더 크죠. 4n제곱이. 그렇지 않아요? 1 넣어보세요. 그러면 2 넣어봐. 3 넣어봐. 4 넣어봐. 무조건 얘가 훨씬 더 크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냥 절대값을 벗길 때 얘가 더 크니까 즉 여기가 지금 이대로 두면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벗길 때는 마이너스 즉 순서를 바꿔서 4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깔끔하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시그마를 적용할 건데요.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2분의 4의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앞에 2까지 곱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얘랑 약분되도록 만든 거겠죠. 그러면은 시그마 다시 써 5의 n제곱에다가 4의 n제곱 빼기 시그마 1에다가 5까지 n제곱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끝났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등 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죠. 1, 2, 3, 4 집어넣으면 4, 4제곱, 4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이 4죠. 그러면은 공비의 항의 개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거는 그냥 시그마 공식 쓰면 되겠죠. 6분의 5, 6, 11 이렇게 쓰셔가지고 계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5번에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세 좌표를 알았을 때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한번 SN을 구해봤는데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훨씬 깔끔해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는 갖다가 써도 됩니다. 알겠죠? 53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54번 풀기 전에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 가지 개념 하나 챙기고 갑시다. 뭐냐면은 사각형이 있는데 두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면 자동으로 막 예쁘게 그려지더라고. 신기한 세상이죠. 자, 무슨 말이냐. 사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요. 그 넓이를 두 대각선의 길이만 가지고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선생님 편의상 요 가로의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두고요. 이거 세로의 대각선의 길이를 A하고 B라고 쪼개봤어요.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다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L이 되고요. 맞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가 되고 B 곱하기 L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 L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더하는 거죠. 이거 왜 등호가 왜 나와? 더하는 거죠. 2분의 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가 된다. 그럼 A 더하기 B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L이 아니고 L과 수직인 대각선의 길이 그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냐? 사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 그럴 때에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하고 반으로 나누면 이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고 이 기회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볼게요. 문제에서 봅시다.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n인 좀 정사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ABCD가 있고 정사각형 꼭지점 ABCD가 있고 그 다음에 EFGH가 있고요. 두 개를 이었어. 그랬더니 그림에서 보다시피 수직으로 만나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EFGH의 넓이에요. 근데 EFGH는 뭐냐면은 여기잖아요. EFGH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다가 시그마까지 계산을 하는 건데요. 지금 문제에서 이 대각선의 길을 알려주고 있죠. 요 대각선의 길을 알려주고 있죠. 얼마예요? 루트 4n제곱 더하기 1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서 그럼 나는 이 길이를 알고 있어. 그러면 나는 목적은 딱 하나지. 뭐예요? 요 남은 이 G의 길이만 더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목적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지우고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 G의 길이를 구해보자라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된 겁니다. 풀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H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번 내려봤어요. 그리고 요 E에서 수선의 발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아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네.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막곡지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은 요 조그만 삼각형과 요 조금 적당히 더 조그만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야. 왜 닮음이냐면은 요랑 같으니까. 여기 수직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두 각의 크기가 지금 점과 수직으로 똑같으니까 AA 닮음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각의 크기도 당연히 같겠지. 여기하고 당연히 같겠죠. 맞죠? 자, 여기까지 해주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삼각형 보이시대요? 이 삼각형? 그리고 이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은 어때요? 각 요거 하나 또 공통이고 그 다음에 직각 공통이니까 당연히 닮음이야. 어떤 닮음? AA 닮음. 그런데 요 길이가 얼마예요? 한 변의 길이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2n. 그럼 당연히 또 이 길이가 얼마예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2n. 닮음인데 닮음 B가 똑같아. 1대1이야. 그러면은 닮음인데 닮음 B가 1대1이면 합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똑같은 도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문제에서
이거를 알려주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길이었잖아요. 그러면 똑같다고. 이게 서로 대응변이잖아요. 맞나? 그러면은 두 대각선의 길이는 똑같은 거는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죠? 똑같은 대각선의 길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넓이 SN은 어이구 왜 이래 이거. SN은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할 건데 똑같으니까 제곱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루트 4n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 4n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를 줄 거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고 2분의 1 빼고 시그마 1번부터 10번까지 4n제곱 더하기 1만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요건 여러분들이 예쁘게 계산해 주시고 마지막에 2분의 1까지 곱하는 거 빼먹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AN이 EN 플러스 1 등차수열이죠. 공차가 얼마요? 2죠, 2. 그러면은 당연히 AN 플러스 1은 AN의 그 다음 항이니까 2N 더하기 1에다가 2 공차만 더해주면 3이 되죠.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부분분수 그거예요. 그죠? A,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괄호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거라서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죠? 왜 그러냐 확인만 해보면은 통분해보면 돼요. 이거 통분하면 얼마예요? 그죠? A, B, B분의 B 빼기 A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약분되니까 A, B분의 1만 남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를 알아두면은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바로 이런 문제에 써먹어요. 갈게요. 그러면은 시그마 가자. n이 1분의 1부터 12까지예요. 그러면 an이 2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2n 플러스 3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를 a라고 두고 뒤에 있는 거를 b라고 간주한다면은 뭐 b 빼기 a분의 1 여기 b 빼기 a분의 1은 얼마예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분의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빼기 b분의 1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마를 매기는 거니까 요 2분의 1은 나중에 한 번에 해주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시그마를 1번부터 12번까지 주면 돼요. 그럼 1번 주면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2번은 5분의 1 빼기 7분의 1 느낌 맞죠? 3을 집어넣으면은 7분의 1 빼기 9분의 1이다.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마지막 12 계산만 잘하면 되겠다. 12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5분의 1 빼기 27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다 지워지는 모습을 알 수 있고 3분의 1과 마이너스 7분의 1만 계산해서 마지막에 아까 있었던 2분의 1만 잘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27분의 9 빼기 1, 즉 27분의 8이죠. 27분의 8에다가 처음에 있었던 요 2분의 1 빼놓은 거 있잖아요. 걔만 곱해주면은 27분의 4가 정답이다. 뭐 이렇게 되는 쉬운 문제였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분분수 쪼개는 거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기회에 한 번 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56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식이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거 인수분해한 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는 뭐 굳이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x라고 하는 두 근은 n하고 n-1이 나와요. 근데 두 개 중에서 알파 n, 베타 n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아래 걸 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니까 누가 알파 n이고 누가 베타 n이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루트 맥이고 더하기란 얘기는 서로 이렇게 뒤집어도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누가 알파 n이 되고 누가 베타 n이 되어도 괜찮아. 알파 n을 누구로 줄까? 얘로 줄까? 얘로 줄까? 고민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선생님 경험상 이런 것 같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큰 거로 주는 게 더 유리해요. 보통 계산할 때 오른쪽에 있는 걸 큰 거로 주는 게 더 유리해. 한번 해볼까요? 누가 더 크죠? n하고 n-1 중에서 n이 더 크죠? 그럼 얘를 베타 n으로 줄게. 그럼 자동으로 얘는 알파 n이 됩니다. 한번 보면 알아요. 볼게요. 계속 가보자. 그러면은 1부터 81까지 루트 알파 n은 여기다가 루트 준 거니까 루트 n-1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n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베타 n은 루트 n이니까. 그죠? 루트 베타 n은 루트 n이니까. 그러면은 이대로 두면 또 섭섭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죠? 분모 분자에다가 짝꿍을 곱해주자. 루트 n-1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분모는 루트 n-루트 n 이렇게 되겠지.
맞나? 그러면은 분자죠. 이게 분모 분자가 이렇게 헷갈려. 그죠? 아무튼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 정리되면은 합차 공식으로 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n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1만 남네.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빼둘게요. 이거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빼두고 분자만 남는 거예요. 루트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n. 그러면은 시그마 n이 1부터 81까지 마이너스 붙은 상태에서 루트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한 번에 빡.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 계산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일이 대입하면서 추론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0, 0, 마이너스 1 더하기 2를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루트 2 다음에 더하기 3을 대입하면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더하기 4를 대입하면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해요. 쭉 가다가 어디까지? 81까지. 그러면은 플러스 루트 80 마이너스 루트 8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름다운 일이 발생하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양옆에 있는 짝꿍들이 다 서로 상쇄되어서 마지막에 있는 것과 처음에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0 빼기 루트 8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81인데 처음에 있었던 마이너스 빼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루트 81. 그래서 정답은 9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6번은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은 0,m 플러스 5니까 y축 위의 점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m 플러스 4,0이니까 x축 위의 점임을 알 수 있다. 그럴 때 그 두 점 a, b와 원점 O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OB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 삼각형 AOB의 내부예요. 내부와 포함된 정사각형 중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선생님 오른쪽에다가 미리 한번 지금 이 바탕 자체가 여러분 이 바탕 자체가 지금 모눈 종이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모눈 종의 이 한 칸 한 칸을 길이가 1이라고 간주해서 좌표 평면을 좀 그려놨어요. 자, 그럴 때 1부터 8까지 시그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해보자. n이 1일 때에는 이거 지우고 n이 1일 때에는 최초에 n이 1일 때에는 a는 0,6이 되고 b는 5,0이 돼요. 선생님이 그렇게 되도록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0,6 이렇게 미리 갖고 왔어.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그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라고 하는 점이 0,6, b라고 하는 점이 5,0이 되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자, 그럼 이 내부예요. 내부란 얘기는 요 겉에 테두리는 만나거나 스치면 안 돼요. 그죠?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부인데 꼭지점의 길이가 모두 한 변의 길이가 모두 1이고 그다음에 꼭지점이 모두 자연수여야 돼요. 꼭지점이 지금 격자점 상에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n이 1일 때는 몇 개예요? A1 몇 개니?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색깔을 이렇게 칠해보자. 바로 이렇게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추가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3개가 됩니다. 3개. 그러니까 3개인데 이거 규칙성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A1은 한 개에다가 그쵸? 여기 한 개에다가 위아래를 하나씩 더 붙으면서 1 더하기 2 총 3개가 됨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2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 좌표가 0,7하고 6,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한 칸만 살짝 올라가면 돼요. 맞죠? 그럼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생겨요? 몇 개가 더 생기죠? 색깔을 바꿔서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더 생겨. 그러면 총 A2는 몇 개가 생겨요? 기존에 있었던 1개 더하기 2개에다가 그죠? 기존에 있었던 1개 더하기 2개에다가 3개가 더 생김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대충 눈치를 채셨을 텐데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칸만 더 가보세요. 한 칸만 이렇게 더 가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 즉 A3는 기존에 있었던 1 더하기 2 더하기 3개에다가 왠지 4개가 더 붙을 것 같죠? 실제로 그런가요?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의 여기 4개의 정사각형이 생김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느낌이 왔죠. 그러면은 A4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N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쭉 가서 AN은 얼마가 돼야 돼요? AN은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n까지 더한 거잖아요. 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죠. 미안, 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야. 조심해야 되죠. 끝이 어떻게 돼요? 1일 때는 2로 끝나고 2일 때는 3으로 끝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은 이거는 식이 어떻게 되죠? 2분의 바로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잖아. 이게 되죠, 그죠? 왜냐면은 처음이 이거고 끝이 이거니까. 맞죠? 그러면은 2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1개에다가 처음 더하기 마지막 n 플러스 2가 되니까. 맞죠? 등차 수열이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an을 구했어. 그럼 거기에다가 시그마를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 1번부터 8번까지네요.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에다가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2분의 1은 앞으로 빼주고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전개니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쁘게 전개를 해주세요. 하나하나 전개하셔가지고 계산하셔가지고 마지막에 2분의 1 곱하는 거 빼먹지 마시고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58번이죠. 이건 수열의 귀납적 정의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 뭐예요? 첫 번째 항 보여주고 연속된 두 항의 관계식을 보여주는 건데 좀 특이하죠. 이렇게 소수와 소수가 아닐 때로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고 있어. 자, 그럴 때 A8을 구하래요. 이거는 그냥 일일이 다 꼼꼼하게 실수 없이 만들어 나가면 돼요. 이런 문제들은 뭐 방법이 없어. 그냥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은 규칙성이 보이거나 아니면 직접 내가 원하는 8번까지 직접 구하거나 뭐 이런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A1은 7이에요. 7. 그러면은 우리는 A2를 한번 구해 볼 텐데 A2는 여기다 얘네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1이 소수인 경우와 소수가 아닌 경우인데 소수죠. 7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A1 더하기 3이니까 7 더하기 3이죠. 그러면은 10이니까 5가 됩니다. 5. 자, 그러면은 A3은 어떻게 될까? A3은 지금 직전에 있었던 게 5니까 소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들어간다. 그럼 2분의 다시 5 더하기 3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4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럼 다시 한번 좀 지우고 다음에 A4는 어떻게 될까요? A4는 직전에 있는 게 얼마예요? A3이 4니까 소수가 아니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4는 이거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보자. 직접 써볼게요. A4는 A3 더하기 N이니까 3이야. 그쵸? 그럼 A3이 4였으니까 4 더하기 3이 되어서 7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생각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했었어요. A4가 7이니까 뭐야? 여기서 처음이 7이었지. 그러니까 7, 5, 4, 7, 5, 4, 7, 5, 4 7과 5와 4가 이렇게 7, 5, 4, 7, 5, 4가 반복해서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A8이니까 1, 2, 3, 4, 5, 6, 7, 8 정답은 5네. 없어 보기에.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겸손하게 또 해보셔야 돼요. 또 해봐야 돼. 이거 만약에 단답형이었으면은 정답 5라고 하는 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랬을 거야. 자, 그러면은 A5는 어떻게 될까? A5는 지금 방금 전에 게 7 소수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봐야지. 그러면은 2분의 다시 7 더하기 3이 되어서 2분의 5죠. 그러면은 A6은 얼마예요? 5는 다시 소수니까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다시 2분의 5 더하기 3이에요. 그렇죠? 그럼 답이 4가 됩니다. 4. 그렇죠? 그러면 A7은 A6이 여기는 A6 더하기 4는 소수가 아니니까 A6 더하기 6이 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랑 바뀐 게 뭐예요? 아까는 A3 더하기 3, A6 더하기 6. 얘가 바뀌니까 아까 얘기했던 754, 754 그 루틴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6이 4였고 이제 10이 되네. 10 맞죠? 그러면은 내가 찾는 A8은 10이 다시 소수가 아닌 경우가 되잖아. 다시 또 그죠? 소수가 아닌 경우니까 A7 더하기 7이 되어서 10 더하기 7이 되니까 정답은 17이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실수하지 말고 그다음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맞죠?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해보시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 추론 문제, 뭐 뻔한 문제였지만 실수를 좀 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59번은 방금 한 거하고 완전 똑같은 문제죠. 그죠? 다만 여기가 이제 짝수 홀수로만 갈린 거야. 그래도 해볼게요. 그래도 해보자. 뭐 어려운 친구,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 A1은 2로 시작하는데 A7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2부터 가자. 방금 직전에 있었던 A1이 지금 짝수니까 여기에 속하겠죠. 그러면은 2 빼기 1이 되어서 홀수가 되고, 그러면 A3은 홀수가 됐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쓰고 가자. A2 더하기 2예요. 그죠? A2 더하기 2. 그럼 A가 1이라 그랬으니까 3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짝 홀수가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4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A3 더하기 3.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바뀌고 있으니까 실수의 여지가 있으니까 다 써보고 꼼꼼하게. 그러면은 방금 3 홀수니까 집어넣으면 6이 되어서 짝수가 되었네. 그러면 A5라고 하는 것은 짝수니까 이거는 빼기 1은 이거는 공통.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6 빼기 1로 가져가서 5라고 보면 되겠다. 그럼 A6이라고 하는 건 다 홀수니까 A5 더하기 5 쓰시고 그다음에 10이 됩니다. 10.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A7은 어떻게 돼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10 빼기 1이 되어서 9다.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역시 강조해야 되는 것은 꼼꼼하게 천천히 확실하게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보통 이렇게 1, 2, 3, 4 집어넣고 풀다 보면은 실수를 좀 해요. 이런 문제의 또 특징이. 그러니까 집중해서 실수만 안 하면 되겠다. 59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입니다. 첫째 항이 2이고 모든 항이 양수예요. 양수인 그런 수열이 있어요. 그냥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수열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수열이에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중근을 갖습니다. 중근. 그럼 중근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판별식을 좀 써보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그러면 중근의 판별식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b제곱, b가 얼마예요? an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가 지금 똑같아. an 그러니까 an의 제곱이 돼요. 그게 0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an 플러스 1의 제곱은 이 뒷부분을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2의 2an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즉 제곱과 제곱이 같다는 얘기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첫 번째 상황은 알맹이끼리 i에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알맹이끼리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딱 봐도 첫 번째 경우에는 an에서 an 플러스 1로 넘어갈 때 양수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등비수열. 그리고 음수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등비수열. 뭐만 달라요? 공비만 다르다.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수열 A에는 첫째 항이 이 양수로 시작했는데 모든 항이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공비는 양수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고 얘가 살아남았네. 즉 an 플러스 1은 2 곱하기 an이니까 an은 등비수열이구나. 어떤 등비수열이냐면은 첫 번째 항이 2라고 처음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비 R에 해당하는 것이 2인 그러한 등비수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다 됐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K는 1번부터 8번까지 AK인데 이 AK가 방금 구했던 뭐예요?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8번까지 누적해서 더한다. 등비수열의 합과 같죠? 그러면 바로 공식으로 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도 2죠. 그러면은 2 가로 열고 공비 2에 항의 개수 8개죠. 8개 빼기 1 가로 닫고 이렇게 된다. 그럼 1이니까 됐고요. 얘는 어떻게 되나? 2배 2의 9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 그죠? 2의 9제곱은 512가 되니까 이렇게 빼서 512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였고요. 계산만 잘 하면 되지 않았나. 60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